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이현숙입니다. 오늘은 차별과 혐오에 맞선 세계 시민의 나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저희 한국 사회를 요즘 이제 문화 다양성의 사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문화 다양성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문화라는 것은 사실은 라틴어로 콜로라는 컬터스라는 이제 그 어원으로부터 출발을 하는데요. 밭을 갈아 경작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밭을 갈아 경작하다는 것은 인위적인 행위인 거죠. 그래서 그 모든 인간 자연적인 행동과 반대되는 문명화된 행동을 이야기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후에 이제 문화는 뭐 고급 문화라든지, 그리고 또 현재 20세기에 와서는 대중문화가 등장하면서 모든 생활 양식을 이 문화라고 부른다. 그래서 컬처라고 영어로는 합니다. 근데 이 문화 다양성의 사회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 했을 때 문화 다양성이라는 이야기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문화가 다양하다 했을 때 언어라든지 의상이라든지 다양한 전통 방식, 그리고 사회의 방법, 상호작용, 이런 문화적 차이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문화 다양성은 인류가 어떤 공동으로 존중하고 보호해야 되는 보편적 가치라고도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문화 다양성 사회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인종과 민족적 배경이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존재하는 현상적 의미만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다. 여기 핵심은 어떠한 그 배경과 관계없이 평등하게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그러한 가치를 지향하는 사회가 문화 다양성의 사회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 사회는 이런 문화 다양성 사회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했을 때, 현재 우리 한국 사회에 다문화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 그 초, 중,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그 다문화 자녀 가족의 자녀들이 이제 진학을 하게 되는데요. 인종이라든지 어떤 문화의 차이 없이 더불어 공존하면서 살아간다 라고 하는데, 이 학급별 진학률을 보면 굉장히 불평등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런 질문들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문화 가족 자녀들이 초, 중, 고등학교까지는 그 전체 학생 수와 같은 비율로 진학을 하게 되는데, 대학교에 가서 고등교육으로 이제 진학을 할 경우에 그 수치가 굉장히 줄어든다라는 거죠. 거의 30% 이하의 이제 30% 이상의 차이를 지니고 있다라는 그 데이터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문화 다양성 사회가 이렇게 그 도래했지만 그것이 정말 이렇게 조화롭게 가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 다양성 사회의 현실은 어떠한가라는 질문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문화 다양성 사회의 현실의 질문들은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이제 먼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이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인간은 사실은 우리가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듣는 게 모든 인간은 동등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화 다양성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 역시도 인종이라든지 문화적 차별, 그러한 배경이 차별이 되지 않고 그 존중받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한 이제 그 맥락에서는 인간은 모두 동등하다라는 개념들이 들어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모두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키케로라는 그 로마의 집정관 출신의 키케로는 만민평등법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기 그 키케로의 만민평등법의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부모나 형제에게는 아무것도 빼앗기지 않겠으나 여타의 동료 시민들에게는 다른 규칙을 적용하겠노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자기 당착이다. 그들의 입장인 즉 동료 시민들과는 아무런 본분의 끈도 공동 선익을 위한 아무런 교섭도 없다는 식이다. 이것은 사회 일치를 완전히 붕괴시켜버리는 자세이다. 그래서 그런 태도는 그 사회의 연대성을 붕괴하는 자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런데 동료 시민들에게는 올바른 원칙을 적용하되 외국인들에게는 못하겠다는 입장도 결국은 인류를 한데 묶는 연대를 파괴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외국인조차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라는 그 인간 동등성에 대한 그런 것들을 이 만민평등법에서는 이제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존엄하고 모두 평등하게 존중받을 존재이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시민 선언 세계 인권 선언문 전문에도 이렇게 이제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모든 인류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평화의 기초가 됨을 인정하며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천부적으로 그 인간 존엄과 동등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누려야 된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인권 선언문에서도 모든 사람이 태어나면서 자유롭고 존엄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라고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타고났으며 서로 동포의 정신으로 행동해야 된다라고 제1조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동포 정신, 우리가 같은 존재이고 연대해야 되는 그 정신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라는 것을 명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제2조 역시 인종이라든지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이러한 그 차이로 인해서 어떤 차별을 받지 말아야 된다라는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면에서 우리는 인간은 동등하다라는 것이 문헌에도 나와 있고 오랜 역사를 통해서 이제 이야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 사회에서는 불평등과 그 불평등을 차별과 혐오로 이렇게 바라보는 시선,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안 됐다라는 연민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공존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외국인 이주 노동자를 이렇게 바라볼 때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했을 때 외국인 범죄가 먼저 떠오른다. 그리고 3D 직업, 불법 체류자, 강제 추방, 가난한 나라, 일자리 빼앗기, 차별이라는 단어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인 언어들이 많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문화 다양성의 사회에 문화 다양성의 가치보다는 여전히 그러한 혐오라든지 차별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차별의 이유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 했을 때 차별하는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우선 첫 번째 이해관계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차별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의 문제로 이제 차별을 한다.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차별의 이유가 된다.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에 대한 그런 이제 부정적 인식이라든지 이런 정보를 통해서 차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들을 이제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이해관계에 의해서 차별을 정당화시키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세금을 내지 않는다. 외국인 이주 노동자의 경우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또 특정 정치인의 발언이 굉장히 한국 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세금을 내지 않는다라는 내용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사실은 임금을 지불할 때 거기에는 원청징수세도 내고 다양한 세금들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세금을 낸 적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닌 거죠. 그래서 팩트 체크를 하다 보면 굉장히 많은 그 세금들을 이주 노동자들이 내고 있고, 그리고 또 여기서 본 돈은 아무 기여 없이 여기서 쓰지도 않는다. 고향으로 자기 국가로만 보낸다. 뭐 이런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고국에 남아있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이제 송금을 하고 그렇게는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다양한 생존을 위한 필요한 그 적정 최소한의 그러한 이제 비용들이 들어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국내 소비의 40%를 이들이 소비하고 있다라고 이제 그 이민정책연구원의 자료에서는 그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고 여기에 기여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사실들을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또 세금을 축낸다라는, 또 너네 우리나라에 와서 뭐 세금 축내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들도 똑같은 노동자로서 세금을 내고 뭐 사회보장에 의해서 보험료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내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그 보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 과거에 한국인 파독 간호사들이 경험했던 그것을 통해서 여전히 우리도 그 지금 뭐 이주 노동자라든지 이주민에 대한 시선을 이런 그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않은가,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런 이제 파독 간호사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태리의 그 희곡에 보면 노동자를 불렀지만 사람이 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신이 그 독일에서 간호사로 일하면서 거기에 이제 결혼을 하고 아이들을 이제 둘을 낳았는데, 어느 날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노인 그 독일 여성이 그녀에게 다가와서 왜 애를 둘이나 낳아서 우리 세금으로 키우려고 하느냐, 너희 나라에 가지 않느냐라며 이제 버럭 화를 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그 당시 이제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분은 아무 말도 못했는데, 독일 중년 여성이 다가와서 외국인들도 이곳에서 일하면서 세금 내고 외국인들이 일하지 않으면 당신의 연금을 받을 수 없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면서 이제 당신이 다시 한번 이 여성에게 소리를 지르면 경찰을 부르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서 그 순간 그 문제들이 이제 소란스러움이 이제 잦아들었다라는 그런 사건을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그 당시 이 파독 간호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노인 독일 여성은 적은 연금으로 이렇게 어렵게 생활하고 있는데, 그것에 불만들을 가장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인 자기한테 그런 불만들을 이제 표현하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외국인 남성 노동자였다면 이렇게까지 화를 내지 못했을 거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만큼 나의 사회적 위치가 가장 약자로서 존재하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듯이 우리 사회에서도 또 그 이주 노동자, 이주 여성, 뭐 그 안에서도 더 많은 더 약자들한테 이런 폭력들을 또 행사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금을 축낸다라는 말이 이제 오해이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고,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이제 그 두려움들이 되게 존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제주도에 우리 이제 난민들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20대의 이제 청년들이 가장 우려했던 게 뭐냐면, 이들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것이다라는 그런 두려움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런가? 조사를 해봤더니 이제 외국인을 왜 고용하는가, 그 이유에서부터 한국인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국인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65%가 넘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의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는 곳이 제조업 분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원하는 일자리들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보여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임금 수준별 외국인 이주 노동자들이 이제 임금 수준을 살펴보면 한 200만 원에서 200만 원 미만 정도로 이렇게 그 수준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준은 사실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원하는 적정 임금 수준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일자리를 빼앗는다라는 표현 자체가 이렇게 모순적이고 이렇게 오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이주 노동자들의 이제 그 노동 퍼센테이지가 한 3.3% 정도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수치들에 의해서 여전히 이제 오해들을 이제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마사 누스바움은 사실은 이러한 그 두려움,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을 거야, 그들이. 그런 두려움은 사실은 지금 한국 사회라든지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위기에서 지금 현 세대보다 자신의 자녀 세대가 더 부유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지 못하다라는 환경을 이제 직면하게 되면서 두려움에 빠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뭐 교육비가 증가해지고 다양한 비용들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이 부진하기 때문에 이런 두려움과 무력감을 이민자라든지 소수인종, 여성들과 같은 외부 집단을 향해서 이제 비난으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도 그러한 모습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를 이제 불안하게 한다. 외국인들은 범죄를 많이 저질러.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이제 어느 지역에 가면 전혀 이주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공간에는 몇 시 이후에는 다니면 안 돼. 굉장히 불안하거든.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하는데 실제 이제 그 범죄율을 살펴보면 내국인들이 외국인에 비해 훨씬 더 많은 범죄율을 이렇게 있고 범죄를 이제 저지르는 거죠. 그리고 외국인 범죄의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 위반이라든지 밀입국 등의 내용들이 대부분이고 무기를 쓰는 외국인의 그 범죄는 굉장히 내국인에 대비해서 한 30% 정도뿐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범죄에 있어서도 내국인 비율이 높고 무기를 쓰는 내국인들이 훨씬 많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그러한 이제 혐오의 대상으로 이제 머물러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이제 이러한 그 미국 사회에 또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범죄에 대해서 이제 주목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들이 왜 이렇게 그 파장이 큰지를 이제 마사 누스바움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이 저지른 범죄가 주목을 받아 그들에게 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면 두 가지 성급한 추론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많은 범죄가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소행이다. 그리고 그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대다수가 범죄자다. 혹시 우리는 외국 이주 노동자, 이주민들 그리고 다양한 외국인들을 향해서 성급하게 이런 추론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한국 사회는 그 민족 순혈주의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이제 강조되어 왔던 역사들을 이제 경험해 왔는데요. 그러면 과연 이 이주민들이 많아지면 순혈주의를 해치는가 이렇게 이제 봤을 때 사실 우리나라는 끊임없이 외국과 교류하면서 살아왔던 그 민족이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그 성씨 중에 귀화 성씨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순혈주의를 해친다라는 내용도 잘 맞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나라 275개의 성씨 중에 136개의 성이 귀화성이라는 이제 것들을 이렇게 그 책에 우리 역사를 바꾼 귀화성씨라는 책에 이제 명시가 되어 있거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미 다양한 인종의 그 피들이 섞여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우리 순혈주의 단일 민족이라는 것은 상상의 공동체가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요. 민족주의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데 근대 이론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민족이라는 것은 없다. 근데 민족주의에 의해서
그 민족이라는 것이 형성되었다. 근대적인 통일국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민족주의가 만들어졌고 이후에 민족이 형성됐다라는 관점의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민족주의라는 거 역시 어떤 그런 권력이라든지 관념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 아닐까,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떤 특정 종교에 있어서 굉장히 펌화적이고 가짜 뉴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발생이 되는데요. 특히나 우리가 이제 제주도 난민이 많이 예멘 난민이 많이 유입되면서 그 이슬람 종교에 대한 어떤 그 두려움들을 이제 가지게 된 사건들이 있었죠. 근데 이슬람인들이 어떤 뭐 그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가짜 뉴스가 막연한 두려움들을 이제 만들어낸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뭐 SNS라든지 이런 게시물에서 이슬람교에 대한 그런 폄하적인 특별한 그런 가짜 뉴스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뉴스를 팩트 체크해 봤더니 굉장히 그 어떤 그 사실, 팩트를 기반으로 하기보다는 어떤 관점, 자신들의 의도가 담긴 뉴스들이 존재했고, 그리고 그러한 의도들이 어떤 사실에 기초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짜 뉴스를 통해서 뭐 이런 그 특정한 종교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인 감정을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이 이제 그 1%와 1%의 진실과 99%의 거짓이 섞여서 마치 그것이 진실처럼 이렇게 유포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그 혐오의 문화 다양성 사회라고 이제 얘기하면서 그 안에 들여다보면 혐오와 차별이 엄연히 이제 존재하고 있는 현실들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차별과 혐오 이면에는 그럼 무엇이 존재하는가 했을 때 우리는 정치, 자본, 악의 평범성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정치라는 것은 이런 혐오를 통해서 어떤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이용되고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과거에 히틀러는 그 유대인들을 혐오하고, 그리고 그들을 홀로코스트를 자행함으로 인해서 그 나치의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이제 사용됐었는데, 이러한 정치와 홀로코스트의 모습이 그 자신의 권력을 통해서 이주민이라든지 약자를 혐오하게 만드는 그런 그 모습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과거에만 있는가 했을 때 현실에서도 이제 여전히 그 혐오를 이용해서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보인다라는 거죠. 특히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 그 혐오를 끊임없이 그 조장하고 그 혐오를 통해서 자신의 지지 기반을 만드는데 굉장히 잘 활용을 했던 대통령 중에 하나인데, 그 중에 이제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 교도들이 이제 테러리스트다라고 이제 규정을 하면서 미국 입국을 못하도록 법적으로 하거나, 아니면 뭐 세계화로 인해서 미국이 경제적으로 어렵다 했을 때 중국이라든지 멕시코와 무역 전쟁을 개시한다든지, 그리고 실업의 문제를 어떠한 그 정책적으로 푸는 것이 아니라 이민자들 때문에 너희들이 실업을 겪고 있는 거야. 그래서 멕시코인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국경에 아주 장벽을 세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약자와 소수자들을 대상화시키고 그들을 혐오하게끔, 그 문제의 근본적 원인을 따지기보다는 이들이 너희들의 일자리를 빼앗고 있어, 너희들을 위험하게 하고 있어, 이러한 식으로 그 정치를 이용했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가 그 자신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혐오를 조장하고 유통시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자본이라는 것을 또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데요. 자본은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차별과 혐오를 그 조장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여기는 기계의 도시란다라는 그 네팔 그 노동자들의 이제 시집입니다. 이 시집 안에는 그런 내용들이 이제 많이 담겨져 있는데요. 그 슈퍼 기계의 반란이라는 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삶이 이토록 어려운 시기가 도래해서 이제는 당신의 기계의 족쇄를 차고 슈퍼 기계가 되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럼에도 땀 흘린 대가로 왜 무시를 당해야 하나요? 내 자존심에 왜 상처를 받아야 하나요? 라는 그 슈퍼 기계 한탄이라는 시에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끊임없이 외국인 노동자들을 굉장히 그 노동을 착취하면서도 이들에 대해서 폄하하거나 이제 혐오의 언어를 끊임없이 사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언어 사용이라든지 차별과 혐오는 어떤 효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이주 노동자들은 저렇게 저임금을 줘도 되고 일을 막 시켜도 되는 존재야 라는 것을 유지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본은 저임금 노동자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별과 혐오를 끊임없이 조장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더 나아가서 이 노동뿐만이 아니라 이제 국제 결혼이라는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차별과 혐오들이 굉장히 존재하는데요. 그 결혼 이주 여성에 대한 그 결혼 중개 업체의 홈페이지의 광고를 과거에 이제 보면 이 여성들이 굉장히 남존 여비 사상을 여전히 지키고 있고, 그리고 그 과거에 이제 그 참고 부지런하고 검소하고 그리고 여필종부하는 그런 여성들이다라는 것을 끊임없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것의 이면에는 이 여성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그 남성의 이야기를 잘 듣고 그 과거처럼 그 남성이나 가족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그 사업을 통해 유지하기 위해서 결혼 이주 여성들에 대한 그러한 이제 차별이라든지 혐오들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자본과 정치에 의해서 이게 차별과 혐오가 계속 유통되고 이용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곳으로부터 무관한 나는 괜찮은가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나 역시도 거기에 어떤 역할을 하지 않았는가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한나 아렌트의 그 사유불능과 악의 평범성이라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 예루살렘의 아이만 독일 나치 히틀러 정부에서 이제 그 어떤 공무원이었던 아이만의 재판을 통해서 한나 아렌트는 이제 발견한 부분이 뭐였냐면 평범한 그 아저씨처럼 생긴 아이만이, 그리고 근면성실한 아이만이 어떻게 해서 그 홀로코스트 같은 인류적 그런 범죄를 자행했는가, 거기에 동의하고 그 일을 추진했는가, 그런 이제 질문을 던진 거죠. 그런데 아이만의 언어 사용이라든지 그런 걸 봤을 때 자기 업무에 나는 충실했을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업무가 어떤 의미고 어떤 효과를 나타내는지 질문하지 않았고 사유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사유불능을 통해서 그러한 악이 창궐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 역시 이 이주민이라든지 다양한 그 문화 다양성 사회 속에서 사유하지 않고, 그럼으로 인해서 악이 창궐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든 건 아닐까. 그래서 나 스스로도 그런 악의 그 평범성의 주인공이지 않는가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했을 때 프리모 레비의 이것이 인간인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독일인들의 그런 홀로코스트 자행이나 그 외국인들에 대한 혐오,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그런 이제 차별들이 일어난 것에는
독일인들의 고의적 태만함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지 않으며 질문한 사람에게는 대답하지 않는 그런 고의적 태만함이 존재했는데, 그러면 이런 그 악의 평범성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사유할 수 있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아는 사람은 말하고 모르는 사람은 질문하며 질문한 사람에게는 대답한다라는 원칙들이 지켜진다라면 이런 고의적 태만함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혐오 이면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이제 정치적 힘, 그리고 자본의 그 유지, 그리고 나의 성찰 사유하지 않은 그런 태도들이 존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런 것들 혐오에서 어떻게 우리가 품위 있는 사회, 이 인간이 인간다움으로 존중받고 공감할 수 있는 사회로,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이제 지킬 수 있는 사회로 어떻게 갈 것인가라는 고민들을 해볼 텐데요. 마사 누스바움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우리가 이주민을 대하는 것의 태도는 그 뒤에 두려움이라는 군주제에 이제 종속된 나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그러면 어떻게 완화시켜야 되는가? 근데 우리는 그들과 같은 동질한 존재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두려움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그와 내가 같은 존재이고, 그리고 우리가 민주적 호혜로서 서로 촉진할 수 있는 존재이다라는 걸 인식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사회가 존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뭐 생명이라든지 신체, 건강, 그리고 신체의 보존, 감정, 실천, 이성, 그리고 환경 등의 이런 영역에서 시민들이 자신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 때 트럼프와 같은 야수에 의존하고 그가 우리의 그 두려움을 지켜줄 것이다, 우리를 안전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어떤 일들이 생겨도 나는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사회 속에서 이런 야수를 증오하지 않으면서 그 혐오를 건널 수 있다라고 이제 마사 누스바움은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사 누스바움이 문화 다양성 사회 속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혐오의 강을 우아하게 건너기 위해선 첫 번째 해야 할 일이 뭔가 했을 때 소크라테스처럼 성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의 성찰은 뭐냐면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크라테스가 당대의 가장 그 지식인으로서 가장 똑똑하다고 평가받고 있었는데 자기는 모르는 게 많다라는 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난 모르기 때문에 반성과 성찰적인 그런 태도를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문화 다양성 사회 속에서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들은 몰라, 이런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하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모두 같은 인간이라고 바라보는 그런 시선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다양한 오리엔탈리즘이라든지 문화 제국주의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끊임없이 나와 다른 이를 차별하고 나누고 이렇게 혐오했던 그런 이제 모습들을 경험해 왔던 시대를 이제 건넜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존재라고 인식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들과 같은 존재이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될 것은 어떤 국가의 한 민족이라는 인식보다는 우리가 세계 시민으로서 그 지구를 공유하는 존재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갖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서사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서사적 상상력은 이런 얘기예요. 우리는 이주민이라든지 다양한 문화 속에 이 다문화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공감하기가 어렵죠. 같이 경험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책이라든지 영화라든지 시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서사적 상상력을 가져야 된다. 그것을 기반으로 우리는 공감할 수 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사 누스바움은 소크라테스적 성찰, 그 다음에 세계 시민의 정체성을 통해서 우리는 같은 인간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다음에 그 서사적 상상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감을 이제 확장시키는 그런 이제 것들을 우리 문화 다양성 사회에서 그 혐오가 발생했을 때 우아하게 그 혐오의 강을 건너는 방법을 이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맥락에서 그 정고은 교사는 처음 하는 인권 교육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지금 이제 다문화 가족들도 많고 그렇다 보니까 다문화 교육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교육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강조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 본문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교사 아카데미에서 내가 배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질문을 해야 하는가이다. 백과사전식으로 문화의 다양성을 나열하는 지금의 다문화 교육이 놓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 혹은 서로 다른 문화를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인간다운 삶을 누릴 자격을 지닌 같은 인간이라는 점을 간과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다름만을 피상적으로 강조하는 다문화 교육이 같음을 은폐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히려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다문화 교육이 우리가 동일한 인간임을 은폐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정고은 교사는 다른 질문을 던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과 함께 어떠한 이제 그림책을 읽고 질문을 이렇게 던졌대요. 여러분이 읽은 책 속에는 다양한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 다양한 모습의 가족들, 다양한 문화를 가진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진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 다르지만 모두 같은 것. 다른 모습, 다른 문화,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같음은 무엇일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졌대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해요. 피부색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아름다운 빛깔을 띠고 있어요. 그 색깔은 노랑, 빨강, 검정, 하양을 섞어 만들어낼 수 있는 색깔입니다. 빛깔들은 모두 아름답습니다. 우리 피부색은 모두 다르지만 다 같은 사람입니다. 이게 초등학교 3학년생의 이제 대답이거든요. 놀랍지 않나요? 그리고 같음은 모두 느끼는 감정이 똑같다는 거예요. 생활 모습, 문화가 달라도 느끼는 감정은 똑같아요. 동생이 태어나면 기쁘고, 친구가 아프면 슬프고, 친구와 싸우면 화나는 마음이 다 같아요. 라고 이제 3학년 학생이 얘기를 했는데, 그렇죠. 우리가 문화가 다르고 삶의 모습이 달라도 똑같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감정이 같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문화 다양성, 거기에서는 차이를 인정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같은 존재임은 잊어버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정고은 교사의 이런 질문을 바꾸니까 이게 우리가 같은 존재임을 인식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사 누스바움의 그 소크라테스적 성찰이 우린 질문을 제대로 던지고 있는가, 그런 성찰과 그 다음에 우리가 같은 존재이다라는 인식, 그리고 책을 매개로 또 아이들과 이러한 소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서사적 상상력이 현장의 이러한 교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세계 시민의 다양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그런 나눔은 우리가 다르지만 같은 존재이다 라는 것을 이해하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파에 이런 모습이 있어요. Where are you from? 그랬더니 Earth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지구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지구 출생이다라고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고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지 한번 성찰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문화 다양성 그 혐오와 차별의 강을 어떻게 우아하게 건너는 방법을 여러분들은 습득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오늘 강의 감사드립니다.